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작품은 오승욱 작가의 8월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지금은 낭만 닥터로 유명한 분이죠. 배우 한석규님, 그리고 배우 심은하님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예요. 시한부인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의 맺어지지 못하는 사랑 이야기. 이렇게만 들으면 너무 뻔하고 평범하게 눈물을 쥐어짜는 작품이지 않을까 하고 예상하실 분들 계실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눈물 콧물 다 털립니다. 근데 참 묘한 감정으로 눈물이 나요. 아유, 주인공들끼리 사랑이 이루어지지 못했네. 너무 불쌍하다. 비극적인 사랑이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요. 죽음으로 흘러가는 삶의 흐름에 두근거리는 사랑이 그 한켠에 있었다는 그 아름다움. 거기에 주인공들의 담담한 태도가 어우러져서 마음이 울렁거리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유정원은 초원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는 어머니를 일찍 잃고 아버지와 동생 정숙이와 함께 자랐지요. 그리고 그 또한 시한부로 곧 세상을 뜰 운명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사진관이란 곳은 인생에서 남기고 싶은 순간들이 찍히고 인쇄되고 또 남아있는 공간이니까요. 한 번 사진에 담긴 순간은 사진이 망가지지 않는 한 영원하지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주인공 정원은 남들이 사는 만큼 이 세상에 남아있지도 못하고 먼저 떠나야 합니다. 카메라는 시한부인 정원의 모습을 지극히 평범하게 담아내요. 햇살이 비치는 방 안에서 눈을 뜨는 그의 모습, 스쿠터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 병원에서도 아이들과 메롱을 하면서 장난을 치는 모습, 사진사로서 일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나오죠. 하지만 그에게 죽음을 일깨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장례식이지요.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아마도 절친한 친구인 철구의 부모님, 두 분 중 한 분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만약 내가 곧 죽는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상상이 잘 되지는 않지만 그동안 지나쳐왔던 죽음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겠지요. 정원도 마찬가지였어요. 본인이 곧 죽는다는데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 갔을 때 기분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지치겠지요. 생각하고 싶지도 않고요. 또 8월 날씨가 얼마나 더운지 몸도 축축 늘어집니다. 그날 정원은 또 다른 주인공 김다림을 만나요. 다림은 주차 단속 요원인데요. 주차 규정을 위반한 차량을 단속하고 사진을 찍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정원이 장례식에 다녀왔을 때 마침 다림이 사진을 현상하려고 초원사진관에 들렀던 거죠. 요새야 필름을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사진을 인쇄하기 위해서는 필름을 가지고 사진관에 가야 했어요. 다림은 주차 단속원이니 계속 사진을 찍고 현상을 해야겠지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자주 만나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마음이 깊어집니다. 사실 시나리오를 직접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많지 않아요. 1시간 반 정도 되는 영화인데 대사량이 적죠. 전 그래서 좋았어요. 두 사람이 서로 호감을 가지면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마음이 드러나거든요. 더울 때 선풍기 방향을 돌려준다거나 함께 놀이공원에 간다거나 음료수병을 건넬 때 입이 닿는 부분을 손수건으로 닦아준다거나 조금 가까이 다가앉는 모습들, 그것들이 주인공들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하지요. 하지만 이렇게 평범한 삶을 산다고 해서 정원이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먼저 정원이는 친한 친구 철구에게 고백을 합니다. 술에 잔뜩 취해서요. 나 곧 죽는다? 그리고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더 마시고 파출소에 가게 됐죠. 거기에서 경찰이 좀 조용히 해! 하고 주의를 주는데요. 그 말이 정원이에게 한 말도 아니었어요. 근데 갑자기 정원이 폭발해서 내가 왜 조용히 해야 하냐? 하고 막 울부짖어요. 제가 이 부분을 목이 메어서 지금 아주 여러 번 녹음을 했어요. 이 장면이 떠올리기만 해도 왜 가슴이 아프냐면 이때까지의 영화가 보는 사람을 안심하게 만들었거든요. 저는 안심했었어요. 주인공 정원이가 곧 죽는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이렇게 바쁜 일상을 살아나갈 만큼 건강하게 대처를 하고 있구나. 저야말로 방심한 거죠. 어느 누가 죽음 앞에서 초연해질 수 있겠어요. 4개월 남았다는데. 그렇군요. 지금부터 열심히 살면 되죠. 할 사람이 어딨어요. 다음으로 아버지에게 비디오 테이프를 플레이하는 법을 알려드리다가 정원이 갑자기 화를 내기도 합니다. 우리가 화내는 거랑은 달라요. 우린 그냥 짜증이죠.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면 더 이상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줄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가 빨리 배우지 못하시니까 답답해서 그런 거예요. 속이 상하기도 하고요. 게다가 정원이 세상을 뜨면 사진관도 아버지가 운영하셔야 하니까요. 정원은 아버지를 위해서 폴라로이드로 하나하나 사진을 찍어서 손수 번호를 매기면서 현상기 작동법 설명서를 만들어요. 1. 전원 플러그를 꼽는다. 이런 것부터요. 2. 현상기 옆에 차단기를 올린다. 3. 덮개를 열고서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그날 밤 정원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엉엉 웁니다. 이 영화에서 아마 처음으로 정원이 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 술에 취해서 울부짖은 장면이 있기는 하지만요. 얼마 안 가서 정원은 병원에 입원합니다. 그동안 다림은 굳게 닫혀있는 문틈으로, 그 사진관 문틈 있죠? 거기에 편지를 끼워 넣기도 하고 답장도 하지 않는 정원이 원망스러워서 사진관 유리벽에 돌을 던져서 상처를 내기도 합니다. 그냥 연락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요. 여러분, 이 영화는요, 1998년에 개봉됐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이때는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서로 연락할 방법이 없었어요. 병원에서 나온 정원은 자신의 신변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병원에서 나왔다는 건 더 이상 치료 방법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정원은 사진관을 정리하러 나왔다가 다림의 편지를 읽고 답장을 씁니다. 그리고 다림이 일하는 구청 앞으로 찾아가지요. 그 앞 커피숍에 가서 다림이 나타나기를 기다려요. 시간이 조금 지나고 다림이 나타나지만 그는 다림을 만나러 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커피숍 유리창에 손을 대고 다림이 웃는 모습을 조금 더 지켜볼 뿐이지요. 작품은 이제 마지막 5분을 남겨두고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고 또 가장 많이 울었던 장면이 이때쯤인데요. 정원이 자신의 사진관에서 스스로의 사진을 찍는 장면이에요. 잠깐 바닥을 보면서 생각을 하다가 머리를 극적이고 카메라를 응시하다가 슬쩍 웃고는 제대로 준비해서 사진을 찍죠. 저는 이때 아무 대사가 없는 게 너무 좋더라고요. 카메라 타이머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고 찰칵 소리가 났다가 음악이 들리면서 그 장면이 바로 영정사진으로 연결되는 그 자연스러움, 그토록 단정하고 또 가슴 아프게 죽음을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 셔터 소리처럼 찰나로 스치는 인생을 잘 담은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정원이 떠난 초원사진관에 다림이 찾아왔습니다. 계절은 벌써 겨울이 됐어요. 다림은 유리에 붙은 자신의 사진을 보면서 빙그레 웃고 떠납니다. 그 뒤로 정원이의 짤막한 편지가 들리지요. 내 기억 속의 무수한 사진들처럼 사랑도 언젠간 추억으로 그친다는 것을 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만은 추억이 되질 않았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채 떠날 수 있게 해준 당신께 고맙다는 말을 남깁니다. 이 영화는 정말 불친절해요. 그래서 주인공이 어디가 아픈지, 얼마나 살 기간이 남았는지, 그래서 편지를 받았는지, 어떤 대화를 했는지 시시콜콜 이야기해주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가 마치 주인공 정원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떠올렸던 순간들의 합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왜 사람이 죽는 순간이 가까워오면 머릿속에 인생이 한번 파노라마처럼 쫙 지나간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떠오르는 이미지들은 분명한 정보보다는 순간의 느낌이나 분위기를 더 많이 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왜 제목은 8월의 크리스마스냐 하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주인공 정원의 처지를 떠올리면 금방 이해가 되실 텐데요. 지식백과에서 찾아보니까 아직도 파릇파릇한 나이로 여름처럼 성장해야 할 정원이 크리스마스가 있는 겨울에 죽음을 앞두고 있다라는 걸 뜻한다고 해요. 마음을 먹먹하게 울렸던 작품 8월의 크리스마스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화캐스터 레몬이었습니다.